아니 올 초에 대형주 막 쫓아 사는 거랑 지금 미국 주식 쫓아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좀 더 기다렸다가 살 걸. 좀 더 기다렸으면 무릎이 아니라 발목에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칼같이 팔시고, 지금 여기서 사세요. 이래서면 더 좋았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 그림에서 61선에서 어쩌고 저쩌고 못하십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 모아놓고 이걸 말씀드렸는데, 참 보면 시장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주식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걸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워런 버핏도 모르는데 그런 거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뭐 사기꾼이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회사 방문하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을 때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 때문이에요. 그리스 사태 가지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스가 망하면, 그리고 그리스와 비슷한 나라들, 그동안에 부채가 잔뜩 쌓여있는 나라고 흑자 못 내는 나라들, 스페인이 위험해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 12, 13년 동안에 그리스 사태는 피그스로 더 확산이 됐다고. 확산이 됐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2008년 8월 달까지 너무 가수요가 있다 보니까 한 6년 내내 이제 중국 시장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건설 그리고 조선사 다 박살날 때, 그런 와중에 중국 지방정부가 위험해지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어쩌고 도이치방크까지 위험해진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대요. 1250원. 이때도 도이치방크부터 해서 중국의 홍콩 지수가 14,000에서 7,000까지 빠지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얼마나 위험한지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250원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는 기가 막히게 늦게 올라갑니다. 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하면서 1918년에서 19년 동안 스페인 독감을 봐봐. 2차 팬데믹이 더 위험하고 2차 팬데믹이 오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경제가 박살이 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이번에 1400이 무너지면 이제 아주 위험할 거다는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게 1250원 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1299원 갔어요. 이게 주봉 차트라서 주간 단위로 이제 올랐더니 표시가 안 됐어요. 1299원 갔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면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망하고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 환율이 여기 있다고 1,500원 가겠죠. 금리 위기 때처럼. 계속 환율을 쳐다보는데 환율이 1,300원 못 들어요. 못 들고 이러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50원, 지금 이제 1290원 찍고 그죠? 1270원, 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0원 넘었을 때 왜 주가는 이렇게 다 날아가지? 코스피. 왜 이렇게 다 날아가지? 자, 그러면 코스피의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1등부터 한번 쭉 보자고요. 1등 삼성전자. 독보적인 내수 기업입니까?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2등 LG에너지솔루션. 이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2등이 아니었죠. 이때는 그전에는 하이닉스가 2등이었어요. 하이닉스 수출 기업이잖아요. 3등 2016년 11월 달에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현대, 기아차,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정유업체도 수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파는 게 더 많죠. 석유화학 업체들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유, 1250원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1250원만 올라가면 마진이 아주 좋아집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6%로 빵 뛰어버리죠. 물론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무조건 마진 좋아지고 수출 잘 되는 그런 물론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반도체처럼 아직까지 환율이 올라가서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마켓은 안 좋아져도 환율만 가지고 10만 불을 수출했는데 1100원에서는 1억 천 들어오는데 1250원에서는 1억 2,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코로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2차 팬데믹이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2차 팬데믹 때 2020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1, 2월까지 지금 이 차트만큼이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한 분 여기처럼 됐어요. 됐는데 주가는 왜? 환율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다들 이제 그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전문님, 근데 사는 거는 내가 약간 용기 있게 나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파는 게 너무 어렵다고. 파는 게. 환율이 1250원 넘었을 때 주식을 샀어요. 1100원 넘어가면서 1100원이 깨지죠, 밑으로. 깨지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국면에서 주식 잘 못 팝니다. 왜 1100원이 깨지냐면 외국인들도 주식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1100원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얼마 갈 거다, 얼마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 다 필요 없습니다. 환율만 보면 돼요. 1100원 깨지고 나서부터 한 5개월 동안 자근자근 분할해서 팔면 돼요. 물량 줄이면 돼요. 진짜 그런가? 2016년 2월달 해가지고 뚫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환율이 1100원이 깨졌을 때부터 자근자근 2018년 1Q, 2Q, 3Q까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왔었는데 주가는 왜 못 올라가지? 하이닉스가 시총 60조인데 20조를 버는데 왜 주가가 PER 4배인데 왜 못 올라가지? 코로나 때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아, 이제는 8월부터 연말, 뭐 10월, 뭐 이런 조정, 뭐 이런 이제 윤주호 센터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전화 뭐 했을 때 올해는 울퉁불퉁한 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환율이 1000원 깨졌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명확합니다, 이제는. 그죠? 여기서 어떤 주식? 수출 대형주를 사십니다. 수출 대형주를 갖고 여기서 전문님 이 현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조기에 종식이 될까요?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페드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출 기업들 마진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래도 저녁 때 여의도 그렇고 양재, 반포 저녁 때 이제 거의 이제 외식을 하거든요. 김치찌개나 순두부를 다니는데 보면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이한 게 최근에 그 강남에 어제 그저께냐 목요일이었는데 11시 50분인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어서 택시 잡으려고 막 이러는 장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 정도 물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가서 돈 쓰려고는 하는구나.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어떡하나요? 이런 거에서 저는 그냥 이 확률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 저 앞에 것도 있어요. 2000년부터 쫙 다 있습니다. 그냥 환율 믿고 하면 돼요. 굉장히 산수 아닙니까? 산수, 그죠? 1250원 넘어가면 수출입니다. IMF 때 1800원, 2000원 가니까 오토바이 헬멧 만들어서 팔던 회사들이 완전 초대박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다 박살이 나고 했었는데 왜 277에서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98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1000포인트까지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났어요. 수출기업들이. 우리는 그렇게 수출기업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뭐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계시고, 그죠? 국민주의에 삼성전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예측을 하지 않으면서 코스피가 저렇게 될 거다. 그것도 이제 엉터리인 거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정말 박정부 얘기대로 1250원을 갔을 때부터 주가가 오릅니까? 2016년 2월 중국의 그림자 금융원 조직을 했을 때라 그랬잖아요. 이때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이 요럴 때 막 이렇게 사모아서 요 밴드에서 나는 잘 팔아먹었지롱 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잘 팔아먹었지롱.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죠? 요때 이제 제가 뭐 삼천 얘기하고 뭐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서 삼성전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스피를 전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다시 빠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하려면 최소한 시총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제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댓글 다셨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58조, 2018년도에 58조 8천억, 그런데 2019년도에 27조 7천억 나면서 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빠졌고, 이익은 2019년 1Q, 2Q 전부 쇼크가 나는데 주가는 막 이러고 올라갔어요. 아니, 이익이 반토막 나는데 주가는 40%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댓글에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27조 정도 벌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락다운 상황에서 20조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요 저점이 아니라 요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반박의 댓글 이런 거 되게 제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항상 제가 틀려주시니까. 그걸 보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진짜 2020년도에 20조로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 봤나?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잘못 봤나? 삼성전자 실적 얼마 나왔죠? 27조 얼마가 나왔었는데 2020년도에 35조가 나왔죠. 예상은 뛰었고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율만 보고 배팅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율을 배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실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핵심 무량 기업을 사셔야 된다고. 핵심 무량 기업. 핵심 무량 기업은 뭐지? 핵심 무량 기업.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말고는 지금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EUV 장비도 사와야 되고 뭐 이래 반도체 이 밸류 체인에 하나하나 뭐가 다 갖춰져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때문에 해가지고 딱 막아버렸죠. 못하니까. 완전히 과점화되어 있어요. 그게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옛날처럼 치킨 게임도 아니에요. 옛날에 2010년에 LP라가 망하고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망하면서 SK텔레콤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치킨 게임으로 90년도에 27개가 있었던 반도체 업체들이 인피니온 이런 회사부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는 아유
삼성전자랑 싸우기 싫어. 우리 그냥 차량용 만들자. 이런 거 하자. 보면은. 과정이지. 그러니까 치킨 게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서 물량 조절해서 하면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좋아지니까 어떤 되겠어요?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죠. 주가는 이렇게 나가있어요. 자, 요때 액면 분할도 하고 삼성전자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선반영해서 오버슈팅 나오고 주가가 2019년 초까지 원익 쇼크가 나기 전까지 주가가 쭉 빠지는데 얼마 빠졌는지 아세요? 36% 빠졌어요. 고점들이. 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선반영해서 36%가 빠집니다. 지금 얼마 빠졌냐면요. 38% 빠졌어요. 코로나 때 얼마 빠졌냐면요. 33% 빠졌어요. 핵심 우량 기업은 제가 왜 비트코인 이런 걸 안 하냐면 고점 대비 80% 빠지잖아요. 2017년 고점에서 2019년 저점까지 비트코인 80% 빠졌어요. 최근에 70% 빠졌죠. 그래서 변동성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고 그 부자들은 변동성이 심한 걸로 80%, 120% 버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핵심 우량 기업으로 30%, 40% 먹는 걸 훨씬 더 신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철학은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우량 기업의 변동성을 잘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에서 고점을 치고 어디 빠질 때 여러 가지 외선 변수나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이 날 때도 한 어느 정도 빠지는지 공부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언제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지 지금 환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왜 용감하게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칼같이 팔시고 지금 여기서 사세요 이래서면 더 좋았죠. 근데 제가 그냥 어차피 물려시잖아요. 어차피 물리신 분들 팔고 지금 이 국면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더 빠집니까? 더 무서우니까 빠지잖아요. 밑에서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을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무섭고 무서움을 반영하면서 환율이 올라왔을 때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 그림에서 61선에서 어쩌고 저쩌고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해요, 사실은. 자, 이제 하나 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신문 봅시다라는 우리 첫 플리에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재무관리 수업을 들을 때, 처음에 대학교에서 재무관리 수업을 듣는데, 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ROI 이런 걸 구할 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데, 그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WAC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해가지고 가중 평균 자본 조달 비용 이런 거. 자본 조달 비용을 왜 계산을 하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든 미국의 경영학의 재무관리 투자론에 보면 자본 조달 코스트를 얘기해요. 그때는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상보가 좀 있으면 미국 거 보여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용잔고가 25조가 넘었다가 이틀 동안 최근에 4,500원 지금 막 털려요. 반대면에 나갑니다.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왜 팔지? 이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연두색으로 하는데 빠질 때 신용이 와장창? 코스피가 저점 깨면서 떨어질 때 신용이 와장창? 이거는 그저께까지 돼 있어가지고 어저께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맞았거든요. 와장창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언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언제는 또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여서 레버리지 면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냥 정확하게 모르고 무작정 주식은 자본 조달 코스트 신용 이자 7% 괜찮아 뭐 주식은 사면 무조건 먹는 거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틀릴 때 그동안에 자금 관리가 돼 있던 사람들이 워런 버핏이 현금이 100조 이상 있다 했잖아요. 1조부터 주식 늘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헐값에 저 위에서 비싸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모하게 샀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토해낼 때 스마트 마니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라이센스가 안 나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구축하고 싶었던 그 운영 시스템을 많이 시스테마이제이션 시켰어요. 이렇게 10년물 국제금리랑 S&P 500하고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런 부분은 20년 이상치 데이터를 다 해서 바로 제 컴퓨터에서 딱 치면 다 나오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치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2019년도에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본주항에 10억 하던 골프 회원권 가격이 3억까지 떨어지고 회원권 없어도 제가 회원권 왜 사냐고 그랬어요. 전화하면 다 해주는데 전화하면 부킹 다 해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비회원이 와서 쳐주니까. 일요일날 한 번은 오늘 몇 팀 왔어요 했더니 한 80에서 120팀 봤는데 27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19년도였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10년물 경기가 이때 페드가 2019년도에도 두세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이거 뭐야 지금 3.2% 갔는데 또 올려야 돼? 실제로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렸어요.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근데 10년물이 급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도 제가 모니터링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그 다음에 2년물 얘네들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반영을 안 해서 3.2 갔던 10년물이 어디까지 빠지냐면 1.5까지 빠집니다. 전혀 페드가 예상하지 못했다. 내년 2019년도에는 한 3.5%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2018년도. 근데 1.5까지 빠져요.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이렇게 만만한 경기 침체. 여기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자, 베어마켓의 세 가지 중에 경기 순환형의 이제 약세장은 알겠어요. 경기 순환형 약세장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실제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나 한번 보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박살이 나고 우리 시장은 미리 빠졌었어요. 항상 이것도 좀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2018년 1월 말에 고점 치고 계속 진진진진 흘렀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2018년도에도 고점을 돌파합니다. 10월 초까지. 그랬다가 나중에 박살이 나요. 이번에도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고점 찍고 진질진질 흘러게 되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니까 에휴 국장 떠나서 그냥 미장으로 오세요. 아유 한국장 안 돼. 그냥 미국 주식 오세요. 그런 분위기로 3% 댓글에서도 하도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대형주 막 쫓아 사는 거랑 지금 미국 주식 쫓아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PER 60배, 70배 하고 있는 주식을 앞으로 똑같은 그런데 우리 시장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에 벨웨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벨메데가 뭐지? 대장 양떼? 양떼 중에서 배를 딱 매달아놔. 대장 양을 벨메데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소비를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딱 공급해주는 그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계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다 체크하고 주가 본다는 거죠. 미리 빠지고 미국이 나중에 빠지고, 그죠? 미리 빠지고 미국이 나중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 잡고 올라갈 때는 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빠지는 시장이 있어요. 중국 시장. 우리 좀 이따 왕이자가 다 설명해 줄 건데, 요 국면에서는 희한하게 중국 시장이 안 빠져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8년 12월 달에 안 빠지고 우리 시장도 잘 걷고요. 그런 식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최석진 투자자문에 비밀병기가 많습니다. 제가 파생을 옛날부터 하면서 20년 전에 만들어놨던 차트예요. 그 한 달에 2조 정도 매매했었습니다. 2001년, 2년 뭐 이럴 때 선물 매매를 2조 정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볼 수 있을까. 우리 시장은 외국인 현선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외국인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을 환산해가지고 합쳐서 제가 21이동 평균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코로나 때 박살이 나서 아직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했지만 외국인 현선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빠르게 매도폭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할 때 주식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상이 절대값으로 마이너스를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값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값이 기울기인데 요 한 점에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미분값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돌아졌잖아요.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번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줄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는 줄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한국분이 떨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싸게 살려고 또 극단적인 대중의 공포감에 우리도 밑에서 주식 팔거나 선물을 제가 매매할 때 밑에서 선물 매도 때리는 그런 우려를 안 범하기 위해서 이게 풋콜레이션으로 만든 지표예요. 풋콜레이션에서 풋 옵션의 거래 대금이 콜보다도 1.3배 이상 많아졌을 때 5일 평균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막대 표시가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극단적인 공포감이 일어나면 풋콜레이션가 이렇게 확 올라가. 그럼 반등이 들어갑니다. 반등이 들어가고 했다가 올라가고 최근에도 보면 풋콜레이션가 올라가고 이 정도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봉하는데 이 정도 지표를 갖고 운용하는 운용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하고 그 다음에 빅스 마지막으로 이제 빅스까지 보여드립니다. 빅스가 요 코로나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82까지 올라가거든요. 빅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발라틸리티 인덱스로 해서 피어 인덱스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실업률이 14%가고 2008년처럼 금융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도 1,300원 이상 잘 안 올라가잖아요. 환율도 1,300원 이상 안 올라가고 제가 혹시나 잘못 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빅스를 봅니다. 빅스가 보면 그 사이에 뭐 별의별 일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2018년 10월 달부터 화장창 무너졌을 때 이때도 보면 빅스 지수가 한 3.36, 37이에요. 36, 37 최근에 보세요.
제가 요걸 유심히 보거든요. 미국의 지수는 저점을 깼잖아요. 저점을 깨는데 빅스가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두려워하는 그런 이런 위기가 오려면 빅스가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빅스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서 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것은 신용 반대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저는 신용 그 반대면에 나오는 물량을 우리가 산다는 것도 좀 마음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은 아주 참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게 또 마지막이에요.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가야 되나? 요 질문이 항상 나와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2000년 초 코스피랑 S&P 500이에요. 요 갈색이 S&P 500이고 빨간색이 코스피거든요. 어떻습니까 보면? 코스피 137%, S&P 500 150%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왜 별 차이 없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하고 그죠? 아주 이 공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일본이 미국의 혁신 기업을 이끄는 그런 제품들을 아주 잘 만들어줬는데 일본 요즘 몰락하는 일본 나오고 있잖아요. 30년 전에 49,000불 하던 1인당 GNP가 지금 45,000불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우리는 6,800불이었는데 38,000 하고 있잖아요. 노령화의 에너지를 잃고 있는 일본이 뭔가 못 만들어내고 배터리도 못 만들어내고 조선도 이미 한물 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밸류체인에 테슬라라는 게 나오니까 그 테슬라 자동차에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 차지하는 배터리 전 세계 탑티어를 만들고 있고 예전에 애플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그 안에 LG 노텍이 또 뭐 카메라 모듈까지 미국의 혁신 기업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리고 미국이 바이오가 되게 강하잖아요. 바이오를 해서 신약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생산 수율도 좋게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 세계 이제 1등이었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일본은 30년 전에 38,000 하는 니케이 225가 6,800 갔다가 지금도 빌빌거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혁신 기업의 제1차 밴드예요. 우리가 제1차 하청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너무나 참 기특한 하청 기업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가 너무 좋은 게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1차 밴드입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 시장이 먼저 빠지면 미국 기업에도 뭔가 약간은 이제 뭔가 슬로우 다운하는 이런 게 일어나나 우리 나라 기업의 주가가 먼저 돌아가면 미국 기업은 또 앞단에 뭔가 지금 뭐 애플의 전기차를 만들든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이 다시 이제 우리가 돈 투자 좀 할까 하는 미리 다 연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밸류체인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금이 없어요. 이제는 10억 이상이 아니라 1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 거래세가 0.23에서 0.25 이제 바뀌죠. 거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 우리나라 주식을 왜 외국인이 계속 파나요? 그렇죠. 자본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을 세금이 정부가 뚱 뜯어가면 주주의 몫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25% 법인세 할 때랑 22% 법인세 할 때랑 우리가 배당 3%만 받아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가져가는 그 3%를 낮춘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힐러리랑 붙어가지고
승리할 때 보호무역을 엄청 외치면서 어메이크가 그레이트기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저는 아니 34, 32%, 34%였네. 법인세를 뭐야 18%까지 떨어뜨려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의 바로 앞단에서 세금으로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인세가 22% 된다는 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내년 시장까지 되게 좋게 보는 게 우리나라 이런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은 잘 모르고 샀었잖아요. 그냥 위대한 기업에 올라타면 다 돈 벌 것처럼 생각하고 위대한 기업 중에 뭐가 핵심 우량 기업이고 아니고에 대한 개념 없이 근데 이런 개념들이 확산되고 하면 부동산 부자들이 최근에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자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제가 부동산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우량 기업들 품귀 주식이 될 겁니다. 품귀 주식이.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고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한테 제가 자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발 파트너로 좀 생각하라는 거죠. 소액주주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3대, 4대 세습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써야 되는 거죠. 주주도는 남더라도. 그죠? 가장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 지주사 전환을 해서 세금도 안 내게 해주면서 자, 대주주들의 경영권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외국계 자금의 적대적 M&A로부터 도와주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20년 전에는 맞아요. 우리가 금융 자본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노후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3대, 4대 세습체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LG화학을 갖고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나 홍콩의 헤지펀드들이 아니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82조인데 아니 LG화학을 적대적 M&A 해가지고 그냥 자회사 다 팔고 그걸 배당을 때려버리면 지금 LG화학의 시총이 40조인데 LG엔솔에 80조 매각해가지고 배당만 때려도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주가네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부랑 다 합쳐서 지켜줘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적대적 M&A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고 그걸 우리가 용인을 해야 그러면 내가 대주주로서 계속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대주주가 주식을 더 사야죠. 그죠? 한 50몇 프로 더 사야죠. 근데 33.4% 딱 사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대, 4대, 5대 이렇게 물려주는 거 하는 거라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애플의 지금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티아 나델라라는 전문기업이고 미국의 기업들 보세요. 다 전문기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지배 구조도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PBR 1배에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주가 떨어져서 이제 0.93배 이 정말 저는 마지막 바겐 세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